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정원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두산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철학 또는 한국 사상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탐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약관의 나이 때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예, 그리고 이 논문은요. 지금 발표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은요. 그 연정 16법이라는 것을 우리 연정원 회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연정 16법이 16개 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를 해주신 김창경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요순의 신법 그 16자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 여러 그 내단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중명문이라든지 아니면 단학진함이라든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번역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수련 서적들이 좀 꽤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목판본이나 금속 활자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식 출판된 적이 없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책들의 특징은 다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필사본에서 필사본으로 이어졌고 정식 출판을 거치지 않은 책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안동에 있는 한국유교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정각이라든지 장서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유교 관련된 텍스트들을 보면 거의 목판본도 엄청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0만 개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도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조선도교 관련된 자료들은 목판본이 없어요. 금속활자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또는 은밀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어 온 바가 컸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뭐 해동의 선맥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한무회의 해동전도록 그리고 뭐 중묘문 이런 책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뒤에 내단을 이런 식으로 수행해라 하는 구결서들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정념에 용오결이 붙어 있고요. 용오결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하나가 더 붙어 있거나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요. 구결이. 단전호흡을 하는 방법을 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단서구결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국전도 16결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도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구결서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16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은 저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추론일 수도 있는데요. 연정 16법은 바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16법의 형식을 아마 권태훈 선생님께서 직접 접하셨고 그 동국전도 16결은 말 그대로 동국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전승되는 16가지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16법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논문의 말미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국전도 16결하고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더 자세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논문을 참조하시고요. 하나를 예를 들자면 육통해에 대한 내용들이 동국전도 16결에는 있는데 그것을 그 봉우수단기에 보시면 또 육통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넣어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 말고도 좀 유사한 지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동국에서 정확하게는 조선 정기로는 안 보이고요. 문헌적으로 실증적으로 따져보면 임난 이후로 보여지는데 임난 이후에 내단의 요결을 적은 구결서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적 사유들이 연정 16법에도 보인다라는 것이 제가 한 논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서론하고 단서구결 동국전도 16결 그리고 그 단서구결 동국전도 16결의 특징을 좀 따져보고요. 이 두 구결서가 거의 다 조선 후기의 양생 또는 단학 관련된 서적들 뒤에 다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전문적 용어로는 합철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합철의 내용들이 약간 이본도 약간 있고요. 글자도 좀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장 큰 문제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동국전도 16결이라고도 하고 또는 단서 9결이라고도 단가 9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이 두 개의 구결서가 번갈아 가면서 뒤에 다 합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연정 16법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선 제가 서론에서 말한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제 전공을 얘기한다면 저는 한국 철학, 한국 사상 전공자거든요. 근데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도가 철학이라고 저를 그쪽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도가 철학, 나아가서는 한국 도교라 전공자라고 저는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이러한 한국 도교가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학문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정재서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1980년대 소설 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 도교라는 것이 정식적인 이름으로 강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설 단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용어 비결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아까 그 단서구결, 동국전도 비결이라든지 이 16법들이 같이 합철되어 있는 것이 용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권태훈 선생님은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만약에 계신다면 너무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여쭐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 도교 특히 단학 관련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필사본이라는 거, 그런 측면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서 9결이나 동국전도 16결 같은 단학을 배울 수 있는 구결서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합철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론 뒤에 이렇게 구결서라고 해서 합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용어 비결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6개의 판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예, 6개의 판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종원본이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본이 있고요. 이능화의 조선 근대 도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한 연구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그분의 수록된 그 용어 비결 판본이 있고요. 그리고 해동전도록이라는 한무회에 그러니까 임난 이전에 조선에 선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종리권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맥은요. 거기 해동전도록 뒤에 붙어있는 판본에도 용어 비결이 있고요.
그리고 장서각에 있는 용어 비결이 있고, 그다음에 중묘문이라는 현재는 이게 그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중묘문 뒤에도 용어 비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신돈복의 단합진함 뒤에도 용어 비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특징이 용어 비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구결서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선 후기의 내당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건국 중에 참동고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참동고라는 서적. 이 참동고는 꽤 많은 조선 후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동의보감에 이제 여러 의서들이 소개되어 있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직지경, 중묘문, 단학진함 같은 양생서들이 조선 후기에 대략적으로는 17세기 전후로 보여지는 책들이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달서구결이나 동국전도 16결 같은 건 위의 책들에 합철된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결사와 연정 16법을 한번 비교하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부에는 조선 단학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에는 크게는 여기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자생설과 전래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단학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뿌리가 있고요. 하나는 당군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전자인 중국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전래설은 대부분이 해동전도록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한무회가 지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만종이 지은 해동 이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당군으로부터 우리 선맥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한국 단학이라는 것의 뿌리가 당군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해동 전도록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동 전도록 뒤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구결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단서구결, 또 하나는 동국전도 16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결이라는 용어가 해동전도록에는 어떻게 드러나나라고 보면 결국은 이 구결이라는 것이 금단구결이라고도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종리권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조선에 완전히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작은데요. 제가 도표를 그려 본 건데요. 그 해동전도록 뒤에는 세 개가 붙어 있어요. 단서구결, 동국전도 16결, 그 다음에 용어비결이 붙어 있습니다. 중묘문 뒤에는 동국전도 16결하고 용어비결이 붙어 있고요. 동국전도 비기라고 또 있습니다. 조선 후기고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17세기 전후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동국전도 16결이 들어있습니다. 학산한원에도 동국전도 16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지경에도 16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정도 찾아본 게 이 정도고요. 아마 더 찾으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정 16법화 이 단서구결 동국전도 16결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그냥 쭉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두 구결서의 공통점을 보면 참동계와 도덕경 그리고 주역과 중용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정 16법에서도 공부법의 핵심이 대학하고 중용에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단서구결 또는 동국전도 16결 전부 다 이 중용적 세계관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요번에 보면서 이게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요번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견해낸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어떤 거냐면요. 이거 말하려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용 그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성리학의 핵심은요. 미발 공부입니다. 미발 공부가 뭐냐면 미발 공부가 성인이 되는 공부예요. 미발은 뭐냐면 중용에 나오는데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상태를 미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랬는데 중절하면 그것을 기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절할 경우 화의 공부라고 합니다. 중화 공부라고 하는데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을 중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랬는데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화 공부가 핵심이고 미발 공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발 공부의 공부론을 가지고 17세기에 조선의 성리학에서 아주 치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물성 동의론, 미발 심체 논쟁이라든지 이런 논쟁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리학과는 다른 조선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엔 그런 논쟁이 없어요. 이 조선 성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미발 심체 논쟁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호론하고 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론하고 낙론이 있는데 호론이 한원진 계열이에요. 호론 쪽인데 이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연지 성이라도 성의 차원이므로 청탁 수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의 성리학 파 중에 호론 계열 이쪽 계열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단서구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리학 우리가 조선 성리학의 내단을 연구할 때 우리가 너무 일반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조선 시대가 성리학 국가인데 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느 쪽 맥락에서 연원을 해가지고 내려오는가? 이거를 팠을 때는 제가 요 내용만 가지고 추론컨대는 호론 쪽, 낙론보다는 호론 쪽 계열에서 이 단서 구결이나 이쪽 계통을 팠던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밀하게 어떻게 증명할지는 논문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우 단제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커뮤니티, 약간의 수련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이 단학 수련을 해야 한다. 단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누가 돈을 대줘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북두칠성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칠성검을 걸어놓고 수행해라. 그리고 수련이 잘 안 될 때는 북두칠성에게 너가 절하고 참회해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주천, 그리고 참동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화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시에 맞춰서 화후의 조절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9일간의 포일 공부가 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으로 그래서 두 구결서의 공통점이 최종 단계로서의 연신환어, 소주청과 9일간의 포일, 연신환어가 중시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는 단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국전도 16결이 저는 연정원의 16법하고 그나마 많이 비슷한 게 저는 동국전도 16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불도를 결합하는 게 우리도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사실은 논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구결 쪽은 외단을 복용하라고 얘기해요. 특히 삼시충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결 쪽은 외단도 금지하고요. 일체의 성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육식도 금하고 심지어는 음악도 듣지 말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쉬는 시간에 음악 들었는데 예, 동결의 방식으로는 음악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좀 오타났네요. 동결은 뭐라고 했냐면 공부가 끝난 뒤에는 세상 속에서 너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연정 16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소주천의 운행 경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정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다음에 봉우수행법의 특징은 이제 원상결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상결에서 특징이 마음의 빛이, 그러니까 호흡 수련이 1분 정도 지났을 때 마음의 빛이 생기고 그 빛을 이용해서 원상결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수행법은 지금 뭐 여러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실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파에서도 이렇게 그 마음의 빛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형식의 수행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도 사실은 아미타불을 그 마음의 빛을 통해서 그립니다. 그런 수행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니미따라고 하죠. 그래서 니미따가 떠야 이게 사실은 처음 공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동아시아에 이렇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결에서도 신광이 온몸을 둘러싸는 그 빛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넷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봉우조식법의 아주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보는데요. 성리학적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시된다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랄 정도죠. 그러니까 주자가 대학 홍문이라는 것을 썼듯이 우리가 봉우수단계에는 원상 홍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역의 원상은 개사전의 내용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용을 대조해 보면 설계전의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물치지의 공부법이 강조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경물치지의 다 아시겠지만 성리학은 대학과 중용이 사서의 체계로 들어온 것은 13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이제 그 과거 공부의 체계를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물치지 공부법, 이 전통을 미발 공부법, 중화의 공부법, 이 전통을 한국의 내단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 이게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대왕조로부터 내려오는 공부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자의 미발 공부법이 그 안에 가장 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게 이제 육통에 대한 기술이에요. 동결은 대승불교 경전인 영락경을 인용하면서 육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육도의 세계와 누진통의 아라한의 경지를 설화하는데요. 봉우 선생님의 육통해는요.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누진통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사한 거는 그 타심통을 보면 상대가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교, 정치, 군사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동결이 공부의 완성 뒤에 그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실현하라고 하는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분 넘긴 것 같은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구결서가 합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만종의 해동이적은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도교의 자생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봉우의 조식법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내단 공부법의 자생설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해동 전도록보다는 해동이적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구결서와 유사하게 봉우조식법의 세계관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의 경물치지 공부법과 중화 공부법입니다. 이런 것과 통한다라는 점, 이런 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행 과정이 일부 유사한 점, 그리고 동결과 똑같이 육통을 비중 있게 다룬다라는 점은 더욱더 좀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리고 동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 정치 참여를 말한다라는 점에서 20세기 초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도교가 가졌던 세계관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한국 내단학과 20세기 봉우조식
법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독일화하는 것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